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될 팀Q 팀장 조광희입니다. 저 조광희를 시작으로 최우진, 정현재, 박정현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네이버 뉴스의 데이터 수집과 정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지리학습 세트까지 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발표는 개요를 시작으로 목적, 업무 문장, 플로우 차트, 업무 수행도, 데이터 특징, 데이터 테스트 케이스, 시연 후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사용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공지능에는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 수 있냐입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데이터의 질이 좋지 않다면 효과적인 학습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세트 구축입니다. 같은 데이터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장입니다.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시간이 지체되니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저희는 3개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 파일 안에 셀별로 기능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3가지 플로우 차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상단에는 3가지 기능이 어떤 흐름으로 한꺼번에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도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계획 단계에 빈칸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프로젝트의 기간을 신경 쓰지 못하고 좀 더 심화한 과정을 학습하다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해 중간이 빈 모양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네이버 뉴스 데이터들을 수집했습니다. 주제의 구분이 명확한 정치, 세계, IT, 스포츠를 상위 카테고리를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짜별 모든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렇게 수집한 결과 주제 간의 수집량이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00건 이상도 수집되는 날이 있었지만 IT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0개의 남짓한 뉴스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뉴스는 상위 카테고리마다 아래에 또 하위 카테고리가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면 정치 아래 뭐 정치에 청와대 관련된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북한에 관련된 뉴스가 따로 있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또 국회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카테고리당 2페이지까지 제한해 데이터의 수집량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수집량은 상위 카테고리별 정제 후 1,500건이었기 때문에 정제에 대해선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정제 후 60%의 기사들이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적으로 20일간의 뉴스 데이터들을 수집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뉴스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생각보다 같은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그저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 몇 개만 조금 바꿔 작성된 기사도 많았고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치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뭐 악수를 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자세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비슷한 주제가 서로 묶여 있다 보니 자주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상위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조금씩이 아니라 이제 상위 카테고리마다 좀 겹치는 키워드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IT 쪽을 보시면은 뭐 이번에 저희가 로켓 발사한 거 그거랑 뭐 스페이스X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뭐 정치인은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뭐 대선 후보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언론사별로 사용한 단어나 약어, 문서 작성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추후 사용자 사전을 설정해 컴퓨터가 다른 모습의 같은 뜻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저희가 카테고리별 몇 개의 기사를 수집했고 정제를 통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종적으로 11,674개의 기사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실한 내용의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어떤 정치인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는 별로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본문 300자 이사의 기사에서 가장 그런 기사들이 많았기에 1차는 아니고 살짝 0차, 그 1차 전에 먼저 300자 이하의 기사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중복된 기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단어를 하나씩만 바꾼 기사도 완전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둘이 거의 같은 기사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기사들을 어떻게 정제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1차적으로 제목이 같은 기사들을 삭제했습니다. 제목이 같은 기사는 무조건 100%의 확률로 내용이 무조건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목이 같은 기사들을 삭제했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1차에서 약 10.8%의 비율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살짝 좀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목을 살짝 다르게 비슷하게 적고 안에 내용은 이제 안에 내용도 단어 하나 두 개 정도 바꾼 그런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에 저희가 이제 유사도 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카드 유사도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카드 유사도는 이제 두 개의 집합에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유사도를 판별하는 원리입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2차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가장 상단에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적용을 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제는 됐구나, 그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정제된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앞에서 좀 봤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글자 수의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사에는 단어가, 그러니까 명사형 단어만,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비교를 할 때 조사나 어간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명사 키워드만 추출을 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A 기사의 명사 키워드가 100개고 B 기사에 명사 키워드가 1000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근데 이제 이 100개가 이 1000개 안에 모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합집합의 개수는 1000개가 되겠죠.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는 100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A 기사는 B 기사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합집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희가 이 공식을 원리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일단 교집합을 구하고 A 기사와 한번 비교를 하고 A 기사와 교집합이 얼마나 중복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고 B 기사와 교집합이 얼마나 중복이 되었는가를 한 번씩 교차로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른쪽에서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원래 2차에서 사용했을 때는 27.8%의 비율로 그 중복 기사가 제거가 됐다면 이제는 37.53%의 비율로 정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정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기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설계를 풀스캔을 하도록 좀 설계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18,000개, 거의 18,000개, 19,000개 되는 기사들을 풀스캔을 하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한 24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사들이 정제가 되나, 어떤 기사들이 중복 기사로 판별이 돼서 이게 제거가 되나 라고 봤을 때 99% 이상의 확률로 같은 상위 카테고리 내에서만 정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만 비교군을 만들어서 비교를 한다면은 그 1%의 정제되지 않은 기사들은 찾을 수 없겠지만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이슨 파일 설계 및 구축입니다. 먼저 저희는 제이슨 파일을 설계를 할 때 기사 본문을 기사 본문을 상단에 넣고, 그러니까 헤더 쪽에 넣고, 이제 바디 쪽에는 이제 질문을 넣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넣을 때도 QAS라는 키값 아래에 또 추가적으로 딕셔너리 형태인 육하원칙으로 딕셔너리를 받는 키값으로 뭐 who, 육하원칙에 who, when, where 등을 넣어서 키값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육하원칙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이게 기사는 특성상 같은 단어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라벨링을 이 정답은 왜 첫 번째에 나오는 키워드가 아니라 두 번째에 나오는 같은 키워드가 정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덱스를 좀 손으로 찾아서 넣어주는 작업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학습을 하다 보니 좀 이제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는 앵그램, CNN, LSTM, 버트, 케라스, 사이클론 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먼저 중분류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분류 안에서 소분류로 또 갈래를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별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기능들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집할 날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랑 그제까지 수집을 하고 싶으면 3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미리 만들어 놓은 뉴스 데이터에다가 폴더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수집이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왜 저희가 오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집을 하게 되면은 오늘 수집한 내용이랑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시에 수집한 내용이랑 저녁 8시에 수집한 내용이랑 내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2시가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멈췄다가 완료가 됐을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집을 완료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세부 카테고리별 하나의 CSV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별로 하나로 묶인 것도 하나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1년 11월 1일자를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2일 것도 하나를 뽑고, 이제 이 끝에 news.csv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을 또 하나로 합쳐서 이 2021년 11월 3일의 뉴스인데, 이게 3일,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3일, 7일 합친 CSV 파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네, 이 파일은 지금 나중에 정제를 해야 되니까 파일명을 일단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일단 합쳐진 CSV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사의 내용이 별로 없는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앞에 카테고리랑 이런 것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사 작성 시간, 이쪽은 최종 수정 시간입니다. 네, 내용이고, 글자 수는 이제 저희가 글자 수로 좀 정렬을 하거나, 이제 글자 수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자 수도 저희가 같이 CSV 파일에 넣어 놨습니다. 하고 언론사와 어떤 기자가 작성을 했는지까지 잘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제를 실행시키면, 네. 아까 뉴스 데이터 안에 있었죠. CSV 파일의 이름을 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정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데이터인데 뉴 데이터라고 잘못 입력을 했네요. 뉴스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기준 기사와 비교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중복률이 %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기사가 이 내용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 기사와 이렇게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제대로 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 기사와 중복률, 비교 기사와 중복률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길이가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과 겹치는 것을 구했을 때 이 겹치는 명사와 이 상단에 있는 기사와 비교를 했을 때 75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글래스고 김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 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안토니오 다 똑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97%, 95%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 기사가 굉장히 긴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비율은 어떻게 선정을 했냐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각 대학원 좀 많은 전체 대학원의 문서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대학원 이제 논문 표절 기준이 20에서 2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나 문장이 중복이 되어 있는 비율을 20에서 25%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표절 논문이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확실한 정제를 위해서 30%까지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제된 파일을 이제 어제 그제 정제한 거 .csv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뉴스 데이터 폴더 안에 어제 그제 정제가 된 것을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파일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파일의 크기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이슨 변환입니다. 제이슨 변환은 저희가 이거를 좀 선수
Q&A 셋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는 이 기사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기사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기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습 세트를 만들자라고 라는 설정하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트에는 이제 how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Y는 아까 PPT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기사의 특성상 기사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왜 그 행동을 했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얻기가 쉽지 않아요. 얻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Y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when으로 하면은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AI 월드 2022를 언제 개최했어 하면은 아마 21일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기사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21일이지만 이제 토비 열심히는 기초 연설을 언제 했어, 이런 식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할 것을 내다보는 시점은 언제야? 하면 2062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what에 대한 질문들이고, 여기는 where에 대한 질문들이고, 여기는 who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파일을 JSON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Q&A set이라는 폴더에 article 001.xlsx 파일이었죠.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게 1.0 버전이고, 이게 팀큐 저희 이제 프로젝트의 조인데,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이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데이터에는 기사의 ID 001, 타이틀, 언제 작성된 기사인지 하고 메인 카테고리와 세부 카테고리까지 나와 있고, 이 기사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A 안에 who로 키값을 갖는 질문들이 또 여러 개가 있고, 또 보시면 when을 키값으로 갖는 질문들이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질문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폴더 안에 JSON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으로 후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설정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막바지에 굉장히 힘들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의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거 그냥 뭐 기사 뽑은 다음에 그냥 그거 넣으면은 바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좀 사람이 좀 전처리 해줘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다듬어 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